이제는 언론 뉴스조차도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떠들어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을 살지 말지 고민을 적어도 2025, 6, 7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되게 어렵다라는 게 뭘 뜻합니까? 집값이 여전히 비싼 상태로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집값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한 방에 훅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우두두두 내려갈 것이고, 이 원달러 환율과 지금 현재 경제상 이 금리 상태 뭐 이런 것들로 봐서는 이 집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기는커녕 많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하고 나면 그 금액만큼, 하락한 금액만큼 원금 상한 압박 들어올 것이고, 시중금리, 가상금리 부과돼서 대출이자 더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빡빡한 일들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하면 그 이후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무리한 빚을 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근데 여전히 빚을 저도 괜찮은 것처럼 떠버리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그 사기꾼들, 협잡놈들, 그 잡놈들이 지금도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이 까불어대다가 욕심부리다가 인생 망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이 소득의 100%를 전체를 빚 가운데 쓰는 157만 명, 소득의 70%를 빚 가운데 쓰는 275만 명, 이 그들의 삶이 유지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 사실상 그들은 파산입니다. 파산.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한번 아래로 추락하고 나면 다시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다들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죠. 그 모습만 보면 다들 부자입니다. 벤츠 끌고 다니고 아우디 끌고 다니고 철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뭐 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다 이제 다 럭셔리죠. 근데 그렇게 계속 살다가 나중에 노년 되면요, 비참한 삶을 살죠. 왜입니까? 젊었을 때 너무 많이 끌어당겨 쓴 탓에 나중에 이제 감당 못할 만큼 빚이 늘어나서 인생이 파탄 나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놈들은요, 그런 놈들이 이제 사기꾼이죠. 답이 없는 이 시대에 뭐 1억 2억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니라 그러고 6억도 떨어진다 그러고 10억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뻥튀기 이빠이 해가지고 10억짜리 30억 만들어 놓고 8억 떨어져서 난리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놈들도 있고, 일부러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경매 처분해서 하는 놈들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는 시대라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빡빡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지켜봐야 합니다. 무서운 일이 계속되죠.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살펴봐야 될 겁니다.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악감정 가지고 이 덩쳐먹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놈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구나,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을 궁리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이 매일같이 듭니다. 앞으로 사는 게 더 힘들대는데 부동산은 자꾸 저렇게 옆에서 부추기는데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죠. 참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이 부동산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죠. 근데 두고 보자고요. 이 관심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아마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 지나면 관심도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왜 관심이 사라지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물가 올라가지고 밥 먹는 게 힘드니까.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서 아마 관심이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이런 험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든 생존, 살아남는 거, 이게 아마 제일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살펴보고 마음 굳게 먹어야겠죠. 요새
식당들 가봐도 식당에 사람들이 없어서 저러고 어떻게 먹고 사나, 예, 손해보진 않겠나, 얼마나 마이너스가 날려나, 뭐 이런 걱정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진짜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장사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장사가 돼도 워낙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원가가 올라서 과연 먹고 사는 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자꾸 듭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이제 임금 인상, 월급 인상 되는 거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무슨 집입니까? 집도 돈이 있어야 사죠. 성과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월급도 올라가고, 뭐 내가 앞으로 돈을 오랫동안 계속 벌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집을 살 생각을 하죠. 지금처럼 엄두가 안 나면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힘들면 집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런 고민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해결이 될지 아닐지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지금 되게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가 함부로 쉽게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정신을 더욱더 굳게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겁니다. 2025년이 시작됐고 24년보다는 좀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바람이지 정말 그렇게 나아지게 만들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삶이 나아질 거라는 거죠. 함부로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러 가지의 고민들, 여러 가지 구상, 여러 가지 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진정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이 좀 나아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째 2025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25년 내내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삶을 좀 더 지켜내겠다라고 각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 우리의 지금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심사숙고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다, 그 어느 것도 무조건 믿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험한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